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대문 구의원 선거도 보면은 이제 구조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8대 7로 민주당이 8, 국민의힘이 7이었는데 이제 이거 민주당이 지금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민주당이 9, 네. 그 다음에 개혁신당 1, 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5밖에 안 돼요. 그쵸. 네. 그럼 이거는 거의 지금 요 극소, 야 큰데 이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비슷해, 국회랑. 숫자가 이게 100석, 200석, 요렇게 되는 거와 이렇게 5개, 10개. 물론 이 5개, 10개도 사실 여기서 한 명의, 이것만 나오면은 거부권을 다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비슷한 거야, 지금 상황이. 하면 지금 이제 아니지. 3분의 2 초과니까는 거부권은 한 명이 더 와야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국회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국회에서 한 10명가량이 또 넘어오면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3분의 2 초간지는 정확히 우리가 예, 보는 걸로 하고.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구정 운영에 있어서 더 부담감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궁금한 게 커지는 거 맞아요? 이게? 커지는 거 맞나? 커지는 건가? 그래도 크게 하고 싶은 거를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일종의 이제 조례나 특히 예산안 심의할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다시 그쵸. 세팅을 할 건데, 그쵸. 예전에는 한 상임위 같은 경우는 4대 3으로 국힘이 우세인 상임위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세인 상임위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의회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해도 구의 최대치가 3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몰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연대 앞에 대중교통 전용주구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지금 몰아붙일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의회도 나서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저는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 의원이 되는 김에 좀 의회에서도 조금, 되게 특히 우리 방송 같은 거 보시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 되게 많아 하시고 그러겠는데, 사실 그거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원래 이제 관둘 당시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1년에 한 10몇 번 정도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정례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구의원들이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안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토론회를 조례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정례화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수원시 의회 같은 경우는 수원 이제 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 연구원과 함께 월 1회 의회하고 이렇게 계속 정례적으로 지역 이제 문제에 관련된 현안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관련된 비용이 있죠.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의원들이 수시로 생각보다 수시로 그래서 생각보다 서울시의회는 그래서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사실. 열리기도 하고 양질의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서대문 구에 책정된 토론회 비용이라고 하는 게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가 토론회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더 하긴 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토론회 한 번 하면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들지 말고. 아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예산이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개선되고, 의회에 관련된 예산들도 조금 더 이제. 굳이 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100만 원짜리 10번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조금 짚어보면 다시 한번 이게 좀 갑자기 훅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2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목윤중 후보를 냈었고, 민주당에서는 김규진 후보를 냈었고, 김규진 후보가 약간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3번에서는. 왜냐면 연희동이라는 동네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동네다. 근데 이제 어쨌든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는 연희동을 끼고 이런 동네를 선거운동을 하는데, 여기는 연희동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보수적인 곳이라서 좀 표 차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상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짚어야 되나 싶지만은 김동완 후보보다 더 많이 표를 받았던. 아니, 결과는 똑같아요. 당선은 됐는데 표가 비슷하군요. 예. 아니죠. 표는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그 연희동에서의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동별 분류는 안 했죠. 지금 이제 57%의 득표를 한 거고, 그렇지. 이제 42%, 43% 됐다면 사실은 4%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경선 의원하고 여기 합친 거하고 뭐 이런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민주당이 연희동에서 받은 것과 지금 이제 김동호 후보가 받은 거는 57%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총선과 연계된 결과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당선이 돼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9명의 민주당 의원이 생기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임기가 5월 30일까지인가? 5월 30일까지. 네, 이렇게 31일. 네, 30일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구의원은 당선되면 바로 보궐이니까. 네. 보궐이기 때문에 당선된 다음 날 바로 그냥 임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지금 김규진 후보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규진 의원이 된 거고 네. 김동화 후보는 김동화 아직 당선자인 당선인인 거고 네. 그리고 김영호 의원은 의원직을 하고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불러도 되고. 현재 의원인 네. 거죠. 의원이라고 불러도 되고. 22대인가? 거기 의원인 거죠. 21대 의원. 네. 이 세 명이 그래서 그 명칭이 다 다른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죠. 김규진 의원이랑 네. 김영호 의원. 근데 그나저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구정에 아까 약간 언급을 하긴 했는데 구정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가져오려면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상임위 문제부터 네. 나올 거예요.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그 뭐 그냥 그 누굽니까 저기 이경선 의원 빠진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 한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임위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후반기 원구성 때. 네. 원구성 때 이제 일종의 국민의힘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네. 그게 필요한 거죠. 5명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장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고 개혁신당한테 차례 한석을 주면서 한석을 그 한 자리를 주면서 또 4대 2를 갈 수 있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죠. 네. 뭐 표대결로 가는 순간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선수도 주의사고는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선수에 대한 배려라고 해도 사실은 뭐 크게 그렇긴 하죠. 네. 무리는 없을 것 수도 있어요. 논리를 네. 만들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네. 봐야 될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동네에서 이야기가 들었던 후반기 이제 의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이 그냥 다 잠재워진 거 아닌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서 변수가 만들어질 요소가 없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정리된 대로 네, 그냥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뭐 거죠. 이게 뭐 배신표가 보통 나와서는 안 되는. 나올 수도 없고.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2년 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뭐 다른 데서는 뭐 아직도 뭐 비서실장이니 뭐 국무총리 그런 얘기는 그쪽에서 하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뭐 이제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네,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방송에 들으시면 될 거고 저희 방송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갑 같은 경우 김동화 의원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당선인이.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약간 공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물갈이가 좀 될까요? 후보들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갑 쪽에서도 이제 이성원 청장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가 이제 2년 후의 선거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물갈이 이것들이 조금 가능할까요?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왜요? 이제 이성원 청장도 이제 연세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그 요소를 제외하면 이성원 청장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아, 청장? 네, 청장에 대해서. 아, 제가 말하는 거기 말고 구의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청장은 그렇고. 청장 오케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성원 청장이 또 나올 거다. 네. 시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3선거구 정도에는 박승미 의원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 구의원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정도 예상은 되죠. 이걸 다 그냥 라인업을 유지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면 지역위원장이 바뀌었는데도 그럼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하고 싶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지역위원장이 왔을 때 이제 지금 있는 시구위원들이 어떤 관계성을 맺느냐 이제 변수 유일한 변수고 네. 갑을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대문 같은 경우는 큰 변수는 없어 보이니까 네. 그렇고 서대문도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치고요. 제가 보기 잘 모르겠지만 네. 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젊은 지역위원장과 기존 멤버들 간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보면은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서대문 갑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왜냐면은, 지금 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의 약간 그 영향력이 네. 아예 사라지진 않을 거다. 그러면은 공천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겠죠. 공천 관련해서는 김동화 이제 당선자가 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김동화 이제 지역위원장이 될 거예요. 그죠. 지역위원장이 지역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할 가능성은 낮다. 치고 나가는, 뭐 이런 게 어려울 거라는 거죠. 다만 그래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연희동 같은 경우는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현역이 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정리는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분들끼리 자기가 자기 노선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시의원을 나갈지, 경선을 할지, 뭐 또 새로운 이제 도전자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거기서 정리해야 될 거고, 지역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급격한 변화를 좀 가져오지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변수가 있긴 있어요. 을도. 뭐가 있을까요? 벌금 받은 거. 아, 그거는 이제 뭐, 3심까지 나와야지 그런 게 변수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변수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내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변수가 확실히 되려면.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지역 정가에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새롭게 당선된 서대문 갑의 당선자는 어떤 이제 형태로 지역을 운영할 거냐가 그렇지. 이제 여러 가지 서대문 정치 정가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을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을도 이제 약간 누가 지역위원장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구의회의 경우에는 어쨌든 9대 1대 5. 그렇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개혁신당에서 뭐 굳이 국민의힘하고 같이 손잡고 뭐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준석, 천하람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분들이 네.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법야권이지 법여권이 아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구의회에서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 정도인 것이고, 2년 동안 이제 저는 약간 그 2년 동안 이제 구의원들 이제 구의원과 시의원 지방선거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적으로 좀.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변수는 네. 여전히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다음 2년 뒤는 대통령 임기 4년 차거든요.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는 딱 그때예요. 그럼 그때까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국정 기조가 결국 사람으로 보여질 거니까 국무총리 혹은 비서실장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고 할 건데,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조로 좀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인지, 그리고 또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 건지, 이거를 전혀 차단하고 맨날 경로하는 정치만 하고 국민이 납득 못하는 정치만 한다면은 결국 2년 뒤에도 또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잘했고 의원들이 잘했고 말고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달 넘게 선거 이야기 진짜 한 달이 뭐야, 한 2달 가까이 우리 한 것 같아요. 그냥 올해 내내 선거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이야기 말고 저희가 이제는 좀 더 구청의 정책이나 약간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정 기조를 어떤 식으로 좀 네. 바꿔줬으면 좋겠는지.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취재를 해서 알아보는 방식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양한 이야기들 또 이제 뭐 구의회나 뭐 구의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슬슬 시의원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온 게 좀 있어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좀 팔로우업하고 내용들 조금 이렇게 알려드릴까 뭐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그렇게 가는 시간들 좀 더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총선 특집 주민선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